자, 얼마 전에도 볼턴이 자기 회고록 이후에 대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제 오늘 보면 볼턴이 10월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김정은의 4차 북미 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28일 공개된 뉴욕의 데일리 뉴스라는 언론에 실은 기고문에서요, 11월 초에 대선 직전에 깜짝 쇼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나라고 매우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화형과 분노라는 수사법에 이어 김정은과의 실패한 세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는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게 전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만났고 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것까지 세 차례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나중에 제가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거의 대선이 이제 물 건너 갔다라는 분위기가 미국에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깜짝 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북한과의 지금 정상회담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턴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태도나 대선의 향배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트럼프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연기까지 되지도 않을 이야기까지 지금 꺼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이런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월에 경색된 북미 관계를 뒤집고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인영이가 어제 현충원에 가서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쳐야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냈습니다. 자,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 니 혼자 저 평화 외치다가 뒤지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인영이가 북한에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북 방역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제요. 총 7개 품목인데 진단키트와 진단장비라는 거예요. 코로나 8억 2천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가 손소독제 방호복 3억 원어치를 보냈는데 이번에 보낸 진단키트는 10,000명 정도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 기껏해야 지금 광원 항체가 몇 명 형성됐느냐를 1,555명을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북한에 지금 10,000명분의 진단키트 등을 북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일부고 기회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측에 좀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트럼프 캠프에서 실제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 지시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캠프가 트럼프 지시 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한 2% 정도의 지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데 미국의 이제 행정부나 백악관의 이 실무자들은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미국의 트럼프 접근과 또 한국의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정리해 놓은 것 아니냐. 지금 진단 키트를 반출한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트럼프 측근과 북한에다가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인영이하고 박지원이가 실제로 그 통일부나 지금 이 국정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대안보정보원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북한의 그 대공수사 기능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러나 뭐 안보 정보만 수집한다 이런 부분인데 북한 빼놓고 무슨 안보 정보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좌우간 이 이인영이나 박지원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정권이 트럼프와 북한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놨다. 그래서 트럼프와 북한이 지금 뭔가를 깜짝 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지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에서는 뭐가 잘 안 돼도요, 이럴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지금 미국하고 다시 만나서 잘 안 되면 또 나중에 이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하고 또 풀어가면 되지요.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아쉬운 상황인데 문이 그 트럼프가 아쉬운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미 로비 자금 1위 나라 아니에요.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그렇고 비공식적인 로비액은 그것보다 얼마나 많고 또 기업들이 하는 로비액은 얼마나 많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트럼프 측과 관련 있는 개인 라인을 동원해서 트럼프한테 코너에 몰려서 지금 이대로 가면 트럼프는 100%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떨어지느니 북하고 제대로 된 큰 깜짝 쇼를 한번 해라. 그리고 북에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섭섭했지. 미안하다. 내 덤뻑 줄게. 너네들이 미국하고 이번에 한번 해라.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떨어지게 생겼잖냐. 그러니까 떨어지느니 한번 쇼라도 해서 혹시 잘 되면 이게 또 선거에 기여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너네들이 트럼프가 제일 아쉬울 때 한번 해버리면 그 자체로 너네들이 또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고 또 결국은 트럼프가 행여나되면 엄청난 지금 생색을 낼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너네들은 이럴 게 없지 않냐. 자, 우리가 다 책임질 거니까 자, 좀 제발 만나라. 그리고 좀 섭섭한 건 내가 줄게. 요렇게 얼마든지 지금 작업을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회담이 깊숙이 지금 물밑에서 추진이 되고 미국 행정부의 반대에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4차 미국 회담을 시도하면서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요런 것만이라도 좀 얻자. 지금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요.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독일의 미군을 12,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동 미군 감축에 대해서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호구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대선을 앞두고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선거 이슈로 여러분들이 만든 세금을 가지고 외국을 지켜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양반이 이렇게 선동해 왔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게 선동해서 상당히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한국 또한 독일하고 똑같은 케이스다. 한국에서 수금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역시 감축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죠. 미국 국방부가 아무리 감축 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군에서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헬기 대대 철수설까지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의 대표로 왔던 제임스 더하트라고 그 몇 번 사진에 찍혔죠. 이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지금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대요. 좌천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 수금을 제대로 하라 했는데 이 마피아 보스의 수금 지시를 수금원이 가가지고 제대로 못해가 돈을 못 받아와서 거의 쫓겨난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도 임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한국과 미국과의 이 분담금 협상은 계속 표류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도 이해가 안 되고 문재인도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문제로 한국에 불만이라서 미군 철수할 정도라면 미국 정상회담을 하라고 지금 트럼프 주변에다가 작업을 하는 문재인 주변을 차단하고 말도 꺼내지 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종의 두 가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면성, 양면성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에서 한국 선거 전날 북한을 만났잖아요. 이거 누가 결정했겠어요? 트럼프가 결정했겠죠. 자, 그럼 날짜는 누가 정했을까요? 한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북이 반영하고 미국도 알면서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선거 한 보름 전에 트럼프하고 문하고 통화해서 트럼프가 진단키트를 이야기했다 그러고 오늘 중에 허가 내줄게 하면서 사전 승인 운운하고 그러고는 연방재난청 비행기를 보내가 선거 전날 실어가고 자, 이거 다 누가 했겠어요? 트럼프가 했죠. 그러면 트럼프와 문재인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그냥 두 번 다시 안 볼 듯한 그런 사이로 지내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또 항상 필요한 부분에 서로 엮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 불만으로 주동 미군을 철수한 것처럼 이 한국이 또 제2의 독일 케이스로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에서 철수한데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천억 정도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시한 최종안 그러니까 13.6% 인상하고 기간은 5년에 첫 해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4년간 7, 8% 인상하는 안을 한국이 최종안으로 냈는데 트럼프가 승인하고 있지 않고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1년에 64일을 훈련하는데 지금 포천에 있는 사격장에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자 헬기 사격 훈련 장소로 포항의 수성 사격장으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민원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 조정사가 일정하게 사격 훈련을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봉급이 줄어들고 진급의 불이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사격장을 못 찾으니까 조종사들이 지금 진급도 봉급도 좀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불만 때문에 해외로 가야 된다니까 이 지금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지금 한국군의 전력의 가장 중요한 아파치 대대를 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파치 대대가 중요하냐? 초반에 북한군이 남침을 할 때 처음에 막 포를 쏘겠죠. 장사정 포나 여러 가지 포를 쏘고 그 다음에 앞에 내세운 거는 6.25 때처럼 탱크가 올 거라는 거예요. 북한 탱크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탱크를 잡는 거는 이게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잡기보다는 대부분 헬기가 날아가서 탱크를 잡죠. 미사일 등을 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파치 헬기가 빠져버리면 북한군의 탱크 부대 등을 저지할 방법이 지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모종의 이 북한과의 쇼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북한에 뭔가 기름칠을 이미 해놓은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대선이 거의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곱게 질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가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